스포츠 엑스파일의 차동철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 코리아 모르는 뭐 세계화 되는 데는 아마 88년 서울올림픽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또한 2002년 한일 월드컵 뭐 큰 역사적인 그런 그 스포츠 행사였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치르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사우스 코리아를 모르는 그 세계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올림픽이라든가 그 이 국제 경기 비사, 우리나라 그 김치가 올림픽 대회 때마다 그 선수촌에 그 식단에 오르고 있어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올림픽이라든가 각종 국제 대회의 그 비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스포츠 외교연구원 원장이신 윤강로. 이분은 뭐 얼마 전에 그 마호 IOC 의원으로부터 구별회탕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윤강로 그 외교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재미있는 비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가고 있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윤강로 원장 바쁘시죠? 얼마 전에 그 스위스 로잔 갔다 오셨죠? 네. 예. 그냥 다녔습니다. 예. 왜 갔다 오셨죠? 그 연례 IOC 본부에서 네. 그 올림픽을 개최한 그 도시들과 네. 그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데 네. 그 연례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울도 이제 88년 올림픽 개최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같이 가서 오세훈 시장 일행과 네.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같이 만나서 면담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6년 그 서울에서 여름철 올림픽을 그 개최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윤강로 원장께서 큰 역할을 또 하셨네요. 옆에서 그냥 그 IOC를 이제 우선 처음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만나서 같이 이제 분위기를 도왔죠. 겸손하신데 우리 윤강로 그 외교원장은 스포츠 외교원장은 그 지난번에 그 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으로부터 그 훈장 받았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메달이죠. 그래서 메달. 그 IOC 창시자 겸 근대 올림픽을 부활한 네. 그 구베르탕, 네. 구베르탕 남작이 그 동신을 기리기 위해서 네. 올림픽 운동에 기여한 분들, 예를 네. 들면 이제 뭐 올림픽에서 뭐 기록을 내서 이런 그런 메달이 아니고 네. 진짜 올림픽 운동 확산과 네. 스포츠 발전, 그다음에 모든 이상을 실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네. 주는 영광스러운 그 제가 메달을 네. 받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IOC 메달리스트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에서 이제 금은 동메달이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하시려고 믿어집니다만은 그 수훈이 있어요. 뭐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 대통령에게 그 IOC가 훈장을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우리 윤강로 그 원장께서 한 것이 쿠베르탕 그 메달. 이거 대단해. 근데 그게 크게 보도를 하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사실은요. 네, 잘 모르죠. 이 쿠베르탕 메달은 그 이제 1997년에 이제 처음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 기록이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저건 뭐 어느 나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저건 이 올림픽 운동에 확산한 사람한테 주는 아주 귀한 메달이기 때문에 네. 그 아마 우리 한국 국민들은 잘 이걸 생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것이 이제 올림픽 운동에 계속 확산해서 기여하도록 하는 하나의 격려 메달도 되고 네. 또 전 세계 올림픽 운동 가족들과의 어떤 그 이 사기를 진작해주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저 윤강로 이 한국 스포츠 이 외교연구원 원장은 정말 저는 오랫동안 뭐 40년 이상을 이렇게 지켜봤으면 굉장히 뭐 부러 몇 개월을 하시죠?
뭐 영어 불어지면 나머지 저기 이 국제 외교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너 너덟 개 정도는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참 능력이 있는 우리나라가 뭐 그 2000년 한일 월드컵 유치라든가 88년 서울올림픽 이런 유치하는 데는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는데 특히 재밌는 것이 그 지금 올림픽 기간 중에 김치가 그 선수촌의 식단으로 올라가는 데는 윤광로 원장의 힘도 컸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네, 사실 그 김치에 관한은 제가 이제 명함에도 네. 그 올림픽 김치 엠바서더 어. 전도사죠. 이렇게 제가 쓰고 다니는데 네. 그것은 이제 그 바르셀로나 1990년 올림픽에 네, 제가 92년. 이제 예. 그 LA 올림픽 84년 LA 올림픽도 쭉 전수단 임원으로 다녔는데 네. 그때 보니까 우리 한국 선수들이 김치, 고추장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네. 뭐 이게 한국 입맛이 안 맞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를 보고 네.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최 1년 전에 이 한국 선수단 조사단으로 현지를 방문해서 네. 바르셀로나 조직위원회 그 식음료 담당관을 네. 현지에 있는 한국 식당에 초청을 해서 네. 김치와 쌀밥과 불고기를 예. 시식하게 했더니 예. 이 김치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그 김치를 판매하는 데가 없었는데 네. 돌아와서 그 어떻게 보니까 종갓집 김치가 나와서 네. 거기 담당자를 불러서 그 김치를 수출한 1호가 됐습니다. 야. 그다음부터 모든 올림픽에 예. 이제 개최 그 조직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 KOC의 그 회의 대표로 아주 단골 회의 대표로 다녔기 때문에 네. 올림픽 조직 그 준비 상황 보고 후에 이제 질문은 제가 단골로 하면서 네. 이제 이 김치 다시 말해서 음식이 선수들에게 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네. 차별된 음식을 제공하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동서양 음식이 골고루 들어가야 된다. 네. 이런 것이 이제 서양 사람들이 합리적인 생각에 딱 맞아갖고 네. IOC부터 전 세계 올림픽 조직위원회들은 아주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그 김치가 네. 쌀밥과 김치를 올림픽 선수촌의 메뉴에 집어넣는 걸로 해서 네. 이 우리 한국 선수들은 이제 선수들이 전에는 고추장 김치 갖고 다닐 필요가 아주 완전 그 원천 봉쇄가 완전히 그 없애게 한 것이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입니다. 야. 이후에 한국 선수단은 김치 덕분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전체 메달 10위권을 계속 유지한 것이 아닌가. 맞아, 그럼. 예. 지금도 올림픽 선수촌에는 김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야, 그게 윤광로 원장의 큰 힘이었고 그때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회 때 제가 그때 현장에 갔었고요. 또 KBS에 제가 스포츠 팀장이었는데 그때 그걸 내가 왜 몰랐지? 근데 그 토마스 바흐 현 IOC 위원장하고 윤광로 원장하고는 아주 굉장히 각별한 관계더만요. 로키. 그분이 이제 한국에 처음 온 것은 88년 서울올림픽 때 그 올림픽 선수 대표 자격으로 왔을 때는 IOC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와서 서울과 인연을 맺어갖고 이제 아무래도 올림픽 운동에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분이 또 독일 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그렇죠. IOC는 오래 하시고 법사위원장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 저희 활동을 계속 지켜보고 2013년에 IOC 위원장이 된 이후에 이 평창 동계올림픽 그 준비사항부터 보러 왔지만 그때 서로 알기만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IOC 올림픽 운동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경비 절감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뭐 등등 해서 이거에 대한 건의 사항과 제안을 꾸준히 계속 그쪽에 보내주고 또 IOC 위원장은 그걸 반겨서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역사를 알아갖고 코베르탕 메달 줄 때도 저희 40년 스포츠 외교 인생을 쭉 그냥 조목조목 세세히 설명해주면서 이래서 메달을 준다라는 것을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래요. 윤광로 원장은 근데 토마스 바흐가 그 윤광로 원장을 로키 윤 이렇게 부른다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로키. 네, 제가 대학생 때 1978년에 우리나라에서 사상 최초로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79년에는 제8회 여자 세계 농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죠. 사격 선수권 대회 때 그다음에 또 그 중간에 박 대통령 코스 박스컵 축구라고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리고 당시에 미국의 그 올림픽 아마추어 팀과 코스모스 프로 팀이 왔는데 제가 이제 올림픽 아마추어 팀 담당한 외대 이제 재학생 때 맞이해서 부페를 먹고 이제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장기 자랑을 하다가 네. 제가 그 당시에 나온 그 영화 락키, 예. 실베스타 스텔론이 예. 출연한 락키의 챔프란 영화. 예. 한 손으로 팔굽혀기, 예, 예. 완핸드 그랬어? 다들 못 따라하죠. 그다음부터는 저를 갖다가 락키 래쿰 하면서 락키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한국 이름이 외국 이름이 필요하니까. 예. 그런데 이 락키는 또 ROCKY지만은 예. 또 대한민국이 Republic of Korea가 그렇지. ROK의 윤, 그러니까 예. ROKY에도 락키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외국 이름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락키로 했더니 40년 동안 이제 락키라는 이름이 다 퍼지가다 보니까 IOC 원장도 저를 이제 락키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야,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저도 그 오랫동안 51년째 체육기자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이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차조 개인 종합에서 양태형 선수가 금메달을 놓친 거, 이거를 저는 지금도 뼈아프게 생각하는데, 스포츠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금메달 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메달을 따지 못했잖아요. 억울하게 잃었잖아요. 그때 그 현장에 거기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자크 로게 IOC 원장의 그 특별 게스트로 이제 거기 같이 아테네 올림픽에 IOC 호텔에서 묵었는데요. 네네. 그때 당시에 제 체조연맹 회장 네. 티토프라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유리 티토프 회장을 만났는데 저한테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너희들은 그거를 강의를 안 하느냐. 예. 왜냐면 단순 그거는 점수를 잘못 계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음날 빨리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예. 이 관중석에서 선수단이 오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니까 그렇죠. 관중석에서 이 금메달을 돌려달라. 네. Please return gold medal to Korea. 이거를 그냥 관중석에서 보여주면은 예. 이것이 이제 시선을 끌어서 예. 전 세계 TV라든지 이런 것이 방영이 되면은 금메달을 하나 더 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올림픽대회 나갈 때마다 이제 아무래도 외국어 실력이 딸리니까 예, 예. 강의를 거나 소통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못했죠. 그것도 소위코 애왕권 구칙이지만은 그 이후로 예. 전부 이 소총 양식에다가 써서 예. 소총비가 10불 정도 되는데 그거를 넣어서 갖고 있다가 그 해당 코치가 사인해서 바로 제출하면 됐는데 네, 그걸 그 시간도 경과했죠. 경과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을 안 한 이유는 혹시 또 타 종목에서 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걸 관계없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이제 국제대회나 이런데 우리가 국제 심판이 좀 많고 네네. 또 이제 국제 관계와 인맥들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네. 그것이 좀 약간 좀 그때까지도 부족하고 지금도 우리의 그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풀어야만이 우리가 선수들이 애쓰고서도 금메달을 놓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 윤강로 원장이 참 좋은 걸 질문했습니다. 지적을 해줬고요. 저도 2013년 지금 자크 로게 IOC 원장이 우리나라에 왔었죠. 3월 1일. 그렇죠. 이 롯데호텔의 기자회견 할 때 제가 그거를 물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질문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자크 로게 IOC 원장이 억울하게 메달을 받지 못한 분에게는 메달을 주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오해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제가 질문 못한 것이 지금도 51년의 청취의 한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윤강로 원장은 바로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스포츠 외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정주영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정주영 회장이 IOC에서는 굉장히 아주 높게 평가받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주영 회장님 잘 아시다시피 1981년 9월 30일 네. 당시 소독 바덴 9월 30일이죠. 나고야를 꺾고 네. 소올림픽 유치 대단해. 유치 도시로 결정이 되었고 네. 그 이후에 바로 또 대한체육회장 겸 그럼요.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아주 그때 썬더볼트 작전이라고 아주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대단했지. 스포츠와 이 올림픽에 기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아주 굉장히 존경을 받아서 네. 그 이후에 아주 서울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모든 전 세계 스포츠 지도자들이 와서 무조건 정주영 KOC 위원장을 만나는 작업을 했고 저는 정주영 회장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그분들에 대한 제가 통역을 하면서
정주영 회장과의 호흡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52대 27로 나고야를 제치고 소득 바디밴드한 IOC 총회에서 우리가 24회 서울올림픽을 유치했잖아요. 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때도 유치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돌아가신 김은용 회장, 예. 이제 일본이 굉장히 앞서 나갔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되면 서로 이제 원수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스무스하게 그 스포츠 외교를 이어나가려면은 그때 사마란치 IOC 원장과 동조해서 네. 아발랑의 아벨랭제, 예. FIFA 회장, 예, FIFA 같이 브라질 출신이죠. 펴서 한일 공동 개최를 이끌어냄으로써 스포츠 외교의 진수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네. 참, 그거 보면 참 스포츠 외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참 이런 점에서 윤광로 우리 원장은 우리나라 스포츠사에 외교에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끝으로 우리 윤광로 원장이 말이죠. 야, 이 얘기 내가 꼭 한번 해주고 싶다. 비하인드 스토리 이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이제 아직까지 공개할 단계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예.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체육인들, 네. 특히 메달리스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진로, 네. 앞으로 또 전 세계에 또 뻗어나갈 수 있도록, 네. 제가 이제 국제 스포츠 외교연구원을 이제 만든 이유도 그건데, 네. 이거는 이제 현재 지금 대한체육회가 네. 이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합쳐진 이후에 너무 업무가 과다합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올림픽 스포츠 외교 업무와 좀 아무래도 좀 미진하기 때문에 네. 요거를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네. 방안을 정부와 네. 대한체육회 또 이 스포츠인대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네. 머리를 짜내서 어떤 전문화를 시키는 네. 그런 방향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윤광로 원장. 전 정말 오랫동안 윤광로 원장을 봐왔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고, 우리나라 스포츠가 이만큼 세계 정말 10위 안에 드는 그런 국가가 된 것은 정말 스포츠 외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윤광로 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우리가 1948년 런던 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동계올림픽은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 대회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 여름철 올림픽엔요,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출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 79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미국을 위주로 한 자유서방 국가가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번 이제 하계올림픽에 출전했고요. 그 다음에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겨울철 스포츠는 우리가 또 52년에 한국전쟁 때문에 우리가 오슬로에 대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년에 2022년 베이징 24회 동계올림픽까지 19번, 그러니까 우리가 37번을 출전하면서 우리가 금메달 129개를 따냈거든요. 은메달이 121, 동메달이 117개 따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이 조그만 분단된 국가에서 세계 이 IOC 회원국이 206개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10위 안에 들었다는 거, 참 우리 민족도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스포츠 외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